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그 매뉴얼 개발 프로젝트하고 관련돼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실 분들이 자리에 모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논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 그리고 어제 제가 실무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실무 담당자분께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들으시고 논의를 하시면 논의하시는 것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매뉴얼 제작 방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될 사항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저희 사업장이 저희 홈페이지 상으로 보면 총 이제 10개 사업장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던데요. 일단 매뉴얼을 만드는 목적이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장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수행되는 업무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업무들이 지금 현재는 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인수를 통해서 이제 사업장을 늘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업무를 하고 있던 방식들이 이미 자리가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아마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된 방식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서 공급을 하거나, 아무튼 이제 공통된 표준화된 업무 방식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그럴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뉴얼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모든 사업장에서, 이 총 10개의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과업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을 해줄 거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과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업을 합니다. 이 사업장이건 이 사업장이건 이 사업장이건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은 어떤 것들인지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 업무들에 대해서 다 매뉴얼을 만들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과업들 가운데에서는 이, 이 조직 전체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업도 있는 반면에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업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업무들 같은 경우는 굳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과업들의 리스트를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중에서 조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업들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이제 매뉴얼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업들을 선정한 다음에 그 과업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는 흐름으로 이제 매뉴얼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이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쪼개서 설명드리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큰 흐름은 이래요. 자, 그래서 이 매뉴얼 제작 작업을 진행을 하실 때 어, 그 크게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매뉴얼을 개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총 10개의 사업장 가운데에서 대표 사업장, 가장 이제 인력도 많고 규모도 크고 또 업력도 오래됐고 또 우수한 인재들도 많고 한 그 대표 사업장에서 대표로 이 과업에 대한, 전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매뉴얼 개발 대상 과업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사업장에서 대표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서 그 매뉴얼을 다른 사업장에다가 전파를 시키는 방식으로 매뉴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과업을 가지고 각자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뭐 고객 응대, 고객 응대 과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매뉴얼을 만든 후에 그것들을 다 센터에서 취합을 해서, 본사에서 취합을 해서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고 어,
또 각자에서 제작한 매뉴얼 가운데 수정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표 사업장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전파시키는 방식, 그리고 각자의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자 만드는 방식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중앙에서 이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피드백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라라고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 그걸 다 취합해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거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컨설팅을 또 통해서 매뉴얼 가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의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일단 외부 컨설턴트가 우리 회사의 담당자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드는데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 회사의 담당자가 매뉴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방식으로는 모든 과정을 다 외부 컨설턴트가 진행을 해서 외부 컨설턴트가 매뉴얼 제작의 모든 과정을 다 진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극단에 있는데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장점이 첫 번째, 일단 현실적으로 보면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겠죠. 교육시키는 비용만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내부에 있는 담당자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직접 매뉴얼 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부 담당자의 매뉴얼 개발 관리 역량이 키워진다. 그래서 이후에 이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보수하거나 할 때 외부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긴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 방식이 굉장히 좋아요. 단점은 뭐냐? 내부에서 아직은 이 매뉴얼 개발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초에는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후에 수정 보완 작업을 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과, 또 내부에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동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부의 이 인사 담당자와 또 업무 기획 담당자는 여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많이 뺏긴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숙련된 매뉴얼 개발 전문가가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퀄리티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모든 과정을 외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들어주고 떠나면 그 이후에 노하우가 내부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이걸 실제로 활용하고 뭐 이러는 부분에서 또 취약점이 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이 중간에서,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매뉴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것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만 외부 컨설턴트에게 의뢰하는 방식, 가장 왼쪽에,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외부 컨설턴트한테 맡기는 방식, 이게 양극단에 있는데요. 이 양극단의 사이에서 어느 지점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양극단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자, 이 양극단에서 사이에서 선택을 하신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매뉴얼 작업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 중간 단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직무 분석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또 높은 성과자들, 업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가 실시되기도 하고요. 또 핵심 과업을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사업장마다 이 매뉴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업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과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진행이 되고요. 자,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런 단계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들 중에서 어떤 거는 외부 컨설턴트에게 맡기고, 예를 들어 이것과 인터뷰까지는 외부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자라던가, 아니면 담당자 교육이라던가 워크숍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외부 사람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우리끼리 하자라던가. 그래서 이 사이에서 어느 지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마 가장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설명은 만약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설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매뉴얼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개발하는 방식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업장들마다 좀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사업장들마다 특성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대표 사업장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식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여기서 이제 그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과업을 리스트업한 후에 이 중에서 조직 전체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몇 개의 과업을 선정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만 매뉴얼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과업 하나만 선정해서 일단은 표준적으로 대표 사업장에서 이 과업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나머지 과업들도 진행을 하자. 그리고 나머지 과업들에 대해서도 대표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자. 혹은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자 진행하도록 하자. 이런 판단을 내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과업에 대해서만 일단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것의 결과물을 보면서 이후에는 다른 과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핵심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체적으로 좀 논의를 진행하신 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